검찰이 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거꾸로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 또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검찰이 일종의 진퇴양난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 검찰 수사 심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수사 중단 불기소인데 그렇게 되면 1년 7개월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니까요. 5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100여 명 이상을 대거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뭐 일거에 한 방이 없었던 거야 뭐야 왜 수사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근데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니 검찰이 만들어 놓고 또 안 받아들여.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구의 효력을 왜 받아들였던 거야. 이행했던 그렇죠. 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에 뭐 무겁게 잘들 보내셨죠? 마음이 네. 무거웠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왜요? 뭐 국회도 이게 원 구성이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고 오. 마음이 무거웠죠. 나라 사랑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배종찬 소장님이네요. 네, 몸과 마음이 다 무겁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네, 정상근 기자는. 저도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와서 네. 야식을 먹고 잤습니다. 그런 자세 좋아요. 네. 무거워야 돼요. 마침 비큐마 청취자께서 무거운 녀석들 보기만 해도 든든한 화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다 안 들어가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 또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의 탑 뉴스는 국회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거의 전석을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렸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협의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 거죠. 이 3차 추경안도 심의를 해야 되고 북한 이슈도 있고 코로나19. 네, 코로나19 방역 국면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더 이상 국민들을 생각하면 기다릴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며 본회의를 개원했습니다. 예.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이 정보위원회는 야당과 협의하에 구성돼야 되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보위원장만 제외하고 17개 그러니까 기존에 6개는 결정이 됐으니까 11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던 정성호 의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 절차상 위원장은 선정되고 투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지금 투표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또 야당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17개의 상임위원장은 18개가 되겠죠. 18개의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위는 하나는 빼고.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17개가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정보위원장도 다수결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만 되고 나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정상 기자 지금 국회 현장 화면을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무슨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제출을 했던 이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명단을 보고 배분된 상임위원들이 각자 이 상임위원장을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방위 상임위원으로 내가 배정이 됐어. 네네. 그러면 내 소속 반장을 뽑는 그런 투표를 하고 있다. 네네. 이미 내정은 다 돼 있지만. 네네. 네. 상임위원장의 명단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워낙은 이게 이 여야가 합의가 되면 저녁 7시부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시로 땡겨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전에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회의를 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를 했는데 이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라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들러리 하기 내지는 이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18개를 이제 다 가져가게 되는 걸로 네. 돼 있는데 몇 년 만이라는 거죠, 이게? 몇 년만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87년도 이제 직선제 개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대통령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1988년입니다. 예. 13대 국회 때부터 간행으로 나눠 왔는데 지금 최초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12대까지는 이 여당에서 전부 다 가지고 왔었는데 13대 때부터 이제 나누어 갖는 관행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5대 전반기까지는 그 여당이 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어 왔는데 그 15대 후반기부터는 제1야당에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2년 만에 네. 제1당이 이제 전 상임위원장을 이제 다 가져가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기록을 지금 남기게 됐어요. 18개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이 모두 차지하는 게 이제 32년 만이고, 그러니까 12대 국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제 32년이 지난 거고. 35년만. 네. 88년 이제 13대 국회, 이 국회가 이제 여서야대 국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20대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나눠 가져왔던. 그렇죠. 그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예.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처럼 다수결에 의한 결정도 국회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국회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민주당이 뭐 전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도 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국정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은 오롯이 여당이 지게 된 셈이니까요. 예. 굉장히 좀 시험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책임 정치를 제대로 구현해 그렇죠. 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좀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7월 15일 날 공수처법 네. 시행일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법대로 일정대로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네. 이 공수처 출범 자체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공수처. 네. 공수처 중요합니까?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입니다. 별도 달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별도 달아야 되는데. 별은 15개입니다. 15일이니까요. 공수처 15일이라 15개예요? 네, 공수처 7월 시행일이 15일이니까. 15일. 네. 네. 어쨌든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다음 달 15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다가 이 공수처가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려면은 그 여당 그리고 야당 그 교섭단체에서도 추천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 야당의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이 있으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을 누군가를 추천을 해야 이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위원장을 이제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좀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때에 맞춰서 이 제대로 출범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통합당에서 2명의 추천위원을 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예. 근데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통합당은 뭐 아직은 뭐 그 공수처장에 대해서 입장을 뭐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의 절차상 있는 7월 15일 출범이 현재로서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상황은 좀 봐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 설치가 지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절차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제 날짜에 출범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출범 시한으로 정한 7월 15일을 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의 제 날짜에 못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 추천위원 이 추천 선정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2명을. 그렇죠. 예. 이 경우에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겠다. 네. 그래서라도 제 날짜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개정 법안이라는 게 이제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백혜련 의원인데 네네. 네. 백혜련 의원이 관련된 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결국 뭐 공수처를 장악하겠다는 시도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도 결국 이제 요식적으로 이 상황을 좀 넘겨보겠다라는 게 주장인데 이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뭐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뭐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인데 좀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또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걸 강행을 하냐 이렇게 네. 반박을 했습니다. 예. 네, 국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32년 만에 제1당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또 역사에 남을 날이라 국회 얘기 좀 많이 좀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했잖아요. 검찰 기소심의위원회 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는데요. 9시간 동안 이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결론이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뭐 구속해서 뭐 처리하라 마라 뭐 이 수준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말라라는 네. 불기소죠. 의견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을 내린 건데 이 심의위원이 총 15명 중에서 한 명이 불참해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네.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빼고 13명이 이 표결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시의장은 이제 투표권을 안 하고 네네. 13명에서 투표했는데 몇 대 몇? 몇 대 몇인지 정확히 지금 나오진 않은 10대 3으로 나왔잖아요. 10대 3. 예. 네. 제가 그 얘기를 못 봤네요. 10대 3으로 나온 거예요. 10명은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뭐 바깥으로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근데 한 10명 정도는 불기소 또는 수사 중단 의견을 냈다고 그러죠. 예. 이미 네. 뭐 일간지에 그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전체가 100% 공개는 안 됐어도 많이 누구누가 네, 네.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돌고 있어요. 이게 어때요? 이게 검찰이 이제 불기소 의견을 심의위가 내긴 냈는데 검찰이 이 의견을 수용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나온 게 좀 있어요. 대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효력은 권고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이 검찰수사심의위, 이렇게 심의위로 줄이면 이것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가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데 예. 검찰 수사나 또 기소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를 발족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권고 효력이지만 다 받아들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또 상징적인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은 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이자니 그러면 지금 여론은 또 상당히 이 삼성이라고 봐주게 하는 거냐 기소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심의위 의견이 나오면 검찰이 결정을 빨리 내렸어요. 예.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관망하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거꾸로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 또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검찰이 일종의 고립무원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진퇴양난이다. 것이 진퇴양난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 만약에 지금 이 검찰 수사심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수사 중단 불기소인데 그렇게 되면 1년 7개월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니까요. 5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100여 명 이상을 대거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뭐 일거에 한 방이 없었던 거야 뭐야 왜 수사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근데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니 검찰이 만들어 놓고 또 안 받아들여.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권고의 효력을 왜 받아들였던 거야? 이행했던 그렇죠. 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심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8차례 정도 결정했는데 검찰이 대부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습니다. 자, 정상환 기자님. 네. 이 심의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불기소 권고를 수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대로 해야지 이거를 뭐 그대로 뭐 껌껌이 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에서도 뭐 원칙대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냈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 검찰이 원칙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검찰이 참 주저하게 되는 거죠. 뭔가 한 건이 한 방이 있었으면은 좀 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도 관건입니다. 적어도 뭐 며칠 이내에 몇 주 이내에 그게 찾아진다면 기소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난감할 걸로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종잡을 수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청취자들 문자 얼핏얼핏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심의위원들 대부분 삼성에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 있고 공수처법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주말 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만 신규 확진자가 11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4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주말이라는 것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죠. 네, 이 토요일 0시 기준 그리고 일요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이제 110명이 넘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명이 나왔고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12,757명 그리고 이제 격리 중인 치료 환자가 1,046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교회 확산이 좀 종교 시설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원, 대전 등의 교회에서 지역 감염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히 이제 뭐 대규모 예배는 거리두기도 하고 조금 예배하는 공간을 좀 널찍널찍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소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을 사용을 하기도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도 지역 감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그 통계가 나온 거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병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1,000만이고 네. 사망자가 50만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갈수록 오히려 더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곳이 이 남미 그리고 이제 미국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4, 5만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미국도 한 만여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또 4만 명이 넘는 지난 주말 사이에는 이틀 다 이 4만 명이 넘는 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고 이 미국은 250만 명 그리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30만 명이 넘었고 예. 또 페루와 칠레도 이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또 앞질렀어요. 그 네. 페루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인가 그 세계 르포 이런 거 보니까 페루 도심에서 네. 산소통을 길거리에다 놓고 코로나19 중환자들한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중환자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충분히 음압 병동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 긴급하게라도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이 문제는 진짜 남미 국가들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 이 병원에 와야 이제 확진 판정을 내린다라는 데 있는데 아마 지금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진 판정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현재 나온 숫자보다 훨씬 더 훨씬 많은 많을 거라는 사람들이 얘기겠죠. 네, 확진자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8년 19년 100년 전이잖아요. 네. 그 스페인 독감. 이때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각 그 뉴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년 전이라 한 평균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단계별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가기로 했죠. 네. 좀 숫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것을 단일화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이제 가장 심각한 건데 1단계는 일단 확진자 숫자가 매일 기준으로 50명 이하가 되는 것이고 예. 미만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깜깜이 감염도 5% 미만인 경우입니다. 네. 2단계는 50명 이상 확진자가 하루에 그리고 100명 미만이고 3단계는 매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 각각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처방도 조치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를 몇 단계? 지금은 1단계죠.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상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계속해야 되고요. 지금 예. 우리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프로야구도 관중이 이제는 볼 수도 있거든요. 직관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된 것이고 3단계가 되면 이제 모든 경기는 중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것이고 학교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1단계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합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원은 축소됩니다. 3단계가 되면요. 등교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원격 수업 또는 휴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제발 1단계에서 계속 장기화 네. 되더라도 1단계 상황에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의 희망 사항들입니다만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1단계다 보니까 이 프로야구나 축구에 관중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개막을 했던 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 정도에서 관중을 입장을 시키고 30%만. 네, 좀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KBO 리그 사무국은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고 또 침방울이 튈 수 있는 그런 큰 응원은 이 자제를 하는 등 이 관중 입장에 따른 세부 지침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에 정원이 한 2만 명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훨씬 더 되죠. 더 됩니까? 잠실 야구장도 한 3만 명 이상 3만 되죠. 명? 네. 3만 명이다 치면 30%면 3, 4면 9, 9천 명 정도가 거리두기 하면서 네. 응원석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닌 거죠? 네네. 일단 뭐 KBO도 안을 내고요. 그 정부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이 기구의 법적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죠. 출범을 서두르는 여권 끝까지 막아내겠다 야당 둘 사이의 전선이 팽팽합니다. 이 기구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세 글자로 줄인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세 글자로 줄이면요. 그거 세 글자 줄이면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을 텐데. 네, 예? 정상 기자. 고수처.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워낙 급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를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아니, 것 같아요. 무거운 뉴스들이니까요. 무겁게 네. 진행을 해야죠. 정말 그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